안녕하세요. 빨리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버스파의 샌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버스파의 산타입니다. 네, 이제부터 산타로 바꿨어요. 인버스파 같이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전문가면 MC. 네, 오늘 전문가로 왔어요. 네, 네. 산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타 복장 갔나요? 네. 진짜 영혼 없다. 자, 첫 번째 시간은 테슬라예요. 우리가 매주 그냥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비트코인 이 세 개는 네. 계속 한다고 보면 돼요. 네. 네, 자, 테슬라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테슬라가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 이번 주죠? 네, 이번 주에 정고점을 넘겼었어요. 12월 24일 기준으로. 네, 488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왔습니다. 이게 저번 주인 것 같은데? 네, 저번 주에 최고가 찍고 어제 기준으로 465달러 끝났어요. 네, 맞습니다. 488달러까지 갔다가 정고점 넘기고 그리고 조정이 살짝 왔죠. 그게 415달러까지 내려갔는데 그러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465달러에 머물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 좀 가능하신가요? 왜 올랐는지. 왜 다시 떨어지다가 왜 올랐을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포모 효과가 큰 것 같아요. 네, 포모. 네. 네. 이렇게 말하면 모르나? 네. 자, fear of missing out. 자기 혼자만 이제 낙동강 오려야 그쵸? 될까봐. 테슬라의 질주에 소외되는 그런, 네, 소외되고 싶지 않은, 네.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건데요. 포모 효과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를 투자한 사람은 다 돈을 많이 벌었겠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인버스 빼고. 네. 네. 자, 네, 인버스. 인버스 빼고는 사실 다 벌었습니다. 거의 네. 최고가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한 2달 남짓 그 성악개미들, 우리나라 성악개미들만 네. 현재 얼마나 지금 그 투자를 하는지 아시나요? 테슬라에만. 아니요,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에. 지금 엄청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1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1조 5천억 정도 지금도 늘고 있죠. 1조 네. 5천억 정도만 순 매수로 ETF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는 건 안 되니까 네. ETF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단기간에 들어간 거죠. 그쵸.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 우리가 얘기합니다. 내가 산타 복장을 입고 나왔다고 했지만 어쨌든 산타 랠리라고 있어요. 네, 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효과로 인한 산타 랠리. 그러니까 그냥 이 크리스마스 기간 맞춰가지고 연말, 연초까지 그냥 쭉 그냥 오른다. 이유 없다. 그냥 오른다. 그 산타 랠리라는 말은 원래 10번 중에 9번 정도가 나왔으니까 평균적으로. 그래서 연말장은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매수세. 미리 사는 거죠. 연말 가기 전에. 네. 네, 그런 매수세들이 좀 들어온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그런 ETF 상품들 중에서 이 테슬라가 포함이 안 되면은 사람들이 안 삽니다, ETF. 그만큼 테슬라가 지금 인기가 어마어마하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순매도 상위 우위 1위가 엔비디아예요. 맞아요. 네, 엔비디아는 순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팔았는데 네. 테슬라는 거기 없습니다. 쭉 해보면 좀 밑에 있어요. 가장 많이 산 거죠. 우리는 고점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누군가에게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쵸. 이거는 뭐 끝이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하고 그리고 직접 사지 않더라도 이런 ETF나 상품들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너도 나도 그러니까 김프도 어찌 보면 너도 나도 사면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많으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도세보단 매수세가 지금 막 들어오는 시점이지 않나. 지금도 그런 가격에 것 같아요. 상관없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다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 테슬라에 대해서. 네. 그래서 더 사람들이 그래 거기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계속 매수를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또 테슬라가 또 그 매수세에 부응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주가를 100% 확신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 우선은 최근에 어제 오른 7% 가까이 그러니까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이제 효자 노릇을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NACS라고 NACS-DC 그 방식의 어댑터를 현대차 전기차에 그 갖고 있는 사람들 무료로 배포한다. 그 뭐냐면 테슬라는 고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네. 고속 충전기를 거기에는 현대차가 바로 못 꽂아요. 네. 애답터가 있어야 꽂는데 그거를 무료로 배포를 하는 거죠. 네. 현대차가 뿌리는데 왜 테슬라가 오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테슬라 차를 쓴다 그래서 테슬라 고속 충전기로 가면은 네. 공짜로 그 충전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비용을 지불하는데 어쨌든 테슬라 차에 대해서만 어쨌든 전기차 충전소의 수익이 낮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현대차는 많이 팔려요. 훨씬 좀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이제 어쨌든 거기 충전소의 매출을 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테슬라가 갖고 있는 충전소의 매출이 앞으로 증대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심.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테슬라의 사업 중에 하나죠. 네. 이 사업이 커질 거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하냐면 아이오나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 못 들어봤어요. 아이오나가 반 테슬라 연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 네. 아까 전에 좀 들어봤 아이오나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그 리셋이 네. 네. 아, 너무 빠르게 리셋되는 사람. 빠르게 됐네. 자, 아이오나 그 이번에 꼭 기억. 아이오닉이 아니라 아이오나예요. 네. 내가 봤을 때 현대차가 지은 것 같습니다. 아, 자기가 네네. 아이오닉 좀 팔라 그러나? 네, 아무튼 아이오나라고 조직인데 최근에 거기 도요타도 들어오고 네. 그 GM도 있고, 그러니까 테슬라 말고는 대부분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 중국 빼고는 들어와 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그 거기서 이제 아이오나로 연합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고속 충전기 시장을 어쨌든 50% 이상 자기네들이 이제 점령하겠다. 같이 모여가지고 밀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핸드폰은 C 타입 충전기가 있고 애플 충전기가 있죠. 네네. 근데 어쨌든 우리는 C 타입으로 만들겠다. 반 테슬라 그런 걸 우리가 넘어서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거기서 사실 현대차가 뭐 전기차 쪽에서는 가장 많이 또 팔고 있는 기업인데 갑자기 야 우리 애플로도 충전할 수 있게 만들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애플 충전기가 더 많이 팔리겠죠. 네. 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로 8%가 올랐다? 맞추기 아닌가요? 그래도 호재긴 맞는데 네. 어쨌든 그만큼 호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아, 테슬라가 지금.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호재에 대해 가볍고 악재는 별로 크게 반응 안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띵킹 해볼 필요가 있어요. Thinking about. 네, 이거 테슬라? 한번 해보죠. 야, 네. 이게 제가 지금 테슬라가 오른 이유는 뽀모 효과와 그리고 어쨌든 그 현대차에서 어댑터, NACS, DS를 이제 무료로 배포한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테슬라가 표준 규격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밀어주기식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테슬라의 뭐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최근에 뭐 인도 뭐 아, 4분기 인도량이 최대치로 전망이 됐어요. 네,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지금 주당 순이익이 뭐 3.0에서 3.1로 좀 올라가는 상태인데 네네. 2026년에는 뭐 4.5까지 이렇게 뭐 예측이에요. 익스펙트예요, 다. 네. 이게 예측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이거 먼저 뭐 장밋빛 전망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은 다 사실 뒤에서 붙이는 거고 기본적으로 포모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뭐 나도 지금 이 질주에 같이 올라타야 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트코인 생각하면 됩니다. 2천만 원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야 이거 지금 올라타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8천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네. 올라타야 돼 하는 사람들 1억 5천까지 먹은 거죠. 그렇죠. 네, 이런 효과처럼 야 가는 놈이 간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걸 또 올라타야 돼. 이게 맞아.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사실 이 부분에서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증권사에 있을 때 펀드 상품을 만들고 운영도 해봤는데 어느 정도 대중성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마케팅이에요. 네, 내 상품 안에 포트폴리오, ETF는 포트폴리오가 다 보이거든요. 네. 거기에 테슬라가 없다? 사람들 안 사는 거예요. 그 미국 주식 추종인데 테슬라가 없다?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엔 두 가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테슬라랑 AI. 맞아요. 네, AI 관련된 게 없다? 그러니까 AI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죠.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 시간에 좀 얘기할 건데 아무튼 엔비디아 관련된 것, 그 AI 관련된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순매수가 상당해요. 네, 거의 뭐 한 13,0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만. 네, 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을 사랑할 줄이야. 미국을 사랑한다기보다는 그냥 미국을 해외 주식을- 믿는 거죠. 네, 해외 주식 이렇게 사랑. 우리나라 이렇게 사실 테슬라 ETF 들어간 것들 그 보면은 평균 수익이 지금 한 달 동안 17% 나왔거든요. 근데 17% 동안 코스닥이랑 코스피 평균 한 3%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더 빠졌죠. 네. 그냥 삼성전자 생각하면 돼요. 아직도 네. 5만 원대 초반이죠. 네. 이런 건 안 올라. 근데 테슬라 주식 ETF 샀더니 17% 수익이야. 내 계좌를 쫙 놓고 봤을 때 이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걸 사는 게 정답이구나. 이렇게 그냥 수익을 쫓는 그런 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게 언제까지 계속 오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곧 정고점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약간
충분히 더 고점이다, 고평가되었다, 너무 고평가되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올 때도 그렇게 무섭게 내려올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러니까 좀 그걸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올라가서 거기서 나는 수익률과 내가 어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뭐 죄송할 게 없다. 생각이 꼬여가지고 어, 네, 우선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이거 좀 편하게 유튜브니까 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지금 그 올라갔잖아요. 네.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어떤 호재에 굉장히 가벼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80점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새롭게 지금 들어간다? 그러기에는 최근에 우리가 연준 발표 때 네,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네. 파월이 이거 뭐 금리 이제 네, 그리고 1월 달 금리는 동결할 거라는 지금 현재 지수 예측이 97%예요. 네, 그러니까 동결이 되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멈추고, 동결이 되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시장 트럼프와는 좀 약간 반대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계속 이 금리 인하를 해라. 네. 뭐 이런 의견이지만 파월은 뭐 이러다 금리 인상을 해버릴 수도 있는 네. 약간 굉장히 좀 안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이슈가 나왔을 때 또 가장 많이 빠졌던 게 테슬라예요. 거의 한 15% 정도 그냥 빠졌죠. 그렇기 거의 때문에 민주 같이 이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 회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산타 랠리의 포모 효과로 나오는 연말에 이 지금 랠리가 계속 간다? 저는 글쎄 아닐 것 같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선 지금 나온 것들, 지금 이 가격들 많이 올랐죠. 좀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속 효과, 관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멈추진 않지만 좀 가더라도 그게 저는 500달러 라인에서는 분명히 또 그때는 매도에 그러니까 차익 실현 있는 모든 어떤 이슈에 대한 매도에 저 큰 어떤 가볍게 좀 움직일 수 있다. 빠지더라도 막 5% 10%씩 막 빠지는 거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고 애널리스트들의 그 지금 뭐 누구 또 애널을 까는 거일 수 있으니까 뭐 사람들 보면은 뭐 내년에는 테슬라가 30% 이상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리포트들도 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네. 원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네. 우리 같이 그걸 한번 분석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좋습니다. 아주 좋죠? 그런 거? 네네. 네. 근데 뭐 500달러까지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좀 더 보긴 했거든요. 600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600달러면 네. 좀 센데. 음. 600달러면 근데 만약에 지금에서 여기서 30%더 오르는 건데. 네, 여기서 포모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또 매수가 더 강하고 또 어떠한 좋은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면은 900달러도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는 솔직히 지금 시장 상황이랑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테슬라로서는 아리까리하긴 한데 근데 600달러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는 거는 조금 네. 저는 근데 사실 안 열어둘 수가 없어요. 이 테슬라 그러니까 사실 약간 그런 네.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학자적인 관점으로 네. 이걸 분석해서 어디 끝에 맞추기, 아래 맞추기가 게임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투자를 하는 거는 네. 뭐 들어가자마자 빨간색, 파란색이 돈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에서 지금 내가 600달러 갈 것 같으면 매수를 사는 게 올라가는 롱을 사는 게 맞아요. 맞고 그리고 빠질 것 같으면은 이제 숏을 사는 게 맞는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저는 500달러 라인 위에서는 숏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900달러, 1000달러, 1200달러, 2000달러 모르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가면서 단기적으로 막 50%, 60%를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그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네. 큰 산을 올라갈 때 저 끝을 보면 사실 못 가요. 네. 맞아요. 앞에 있는 언덕부터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우선 저는 비추. 그리고 지금 라인에서 그러니까 인버스 포지션을 좀 늘려 가는 거죠. 이거 좀 팔면서 이거 인버스 좀 사면서 같이 두 개 다 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두 개의 양매수를 하는 전략을 저는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파월의 실질적으로 대통령보다 파월이 더 주가 시장에 힘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금리가 어쨌든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 파월이 어쨌든 그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트럼프랑. 그거는
트럼프 1기 때 확인이 됐고 네. 2기 때도 당연히 네. 더 큰 압박을 파월한테 할 부분이고 그거는 파월이 그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테슬라는 어쨌든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와 그리고 지금 인도량이 는다 뭐 한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전기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BYD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전기차 맞아요. 부분들이 굉장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중국 시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도지, 가버먼트 여기 지금 약간 정부 효율성위원회 위원장이 된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아요. 왜냐면 중국에서 이거 해줘라고 했을 때 해줄게라고 하고 안 하는 거 되게 많습니다. 말 안 들어요. 네,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사회주의는 안 맞아요. 네. 하지만 정부 효율성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뭔가 기업의 또 수장이잖아요. 야, 테슬라 너희들이 밀어줘. 그러면 내가 좀 중간에서 이렇게 조율해줄게. 미중 전쟁할 때 어쨌든 중간에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야, 중국 이런 쪽은 좀 풀어줄게. 라고 말을 할 때 힘이 붙겠죠. 그냥 중국에서 봤을 때 일개 기업의 CEO와 그냥 자기가 가장 경계하는 국가의 중요한 위원장 이걸 맡고 있는 사람이면은 걔네들이 받았을 때의 느낌이 달라요. 말의 힘이 다른 거예요. 네. 테슬라는 그걸 알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는 중국을 포기하는 순간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그 소비 시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BYD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YD가 없었다면은 테슬라는 무조건 장밋빛이라고 봐도 되는데 BYD 때문에 네. 중국 시장에는 분명히 왜냐면 BYD의 차들이 와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괜찮은 정도를 좀 넘어섰어요. 맞아요. 와 이거 예전에 그냥 뭐 중국 거 뭐 별로다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좋고 지금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 업체는 BYD고 그리고 BYD는 배터리에서 엄청난 우위를 가져갑니다. CATL이나 이런 부분들 어쨌든 굉장히 싸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 경쟁력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있는 그 어쨌든 그런 배터리 부분도 어쨌든 테슬라가 탑재를 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각오하려면 중국과의 연합과 중국과의 공조가 사실 테슬라한테는 너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정부 효율성위원회의 수장까지 됐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적인 감성으로. 그래서 아마 테슬라는 중국 쪽에서 뭔가가 많이 먹힐 거예요. 다른 미국 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나의 생각입니다. 네. 분석 좀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BYD의 이런 마찰들 뭐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2025년에는 좀 약간 악재로 주가 하락에 미칠 수도 있다. 네, 우려죠. 이거 생각보다 더 가기 힘든 거죠.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차량들의 자율주행의 문제가 엄청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 고장으로 인해서 이게 그 HW4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문제가 되게 많대요. 컴퓨터가 단락이 계속 발생이 된대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센터 문의가 되게 급증한다고 해요. 이런 차량의 신차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지만 막상 받고 나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일어나면은 솔직히 이것도 판매량에 나중에는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좀 넘어서서 이러한 작은 문제점조차 제대로 고치지 못한다면은 저는 이것 또한 악재로 많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생길 수 있죠. 왜냐면 사람이 타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사람이 다치거나 또 어떤 포인트에서 뭐 터지거나 뭐 이런 화재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현재는 지금 이게 뭔가 이제 사람도 너도 나도 사는 이런 포인트에서 그냥 올라간다. 주식이라는 게 이제 사면 오르고 팔면 빠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뉴스와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사자가 많은 것 같고 네. 그런데 팔자도 많이 있을 수 있다. 뭐 왜냐하면 고가니까 차익 실현이죠. 네. 차익 실현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네. 이 테슬라의 종목을 뭐 사실 뭐 제일 많이 또 갖고 있는 게 중국인이라고 봐도 됩니다. 네. 네, 뭐 미국인, 중국인, 우리나라도 많이 갖고 있지만 중국에서 그걸 팔고 BYD로 갈아탈 수도 있는 거고 차익 매물이 어딘가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포인트들을 봤을 때 지금 가격은 어쨌든 조금 신규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와 그 위에서 약간 약간 인버스 200, 그래비시어스 뭐 이 2배든 뭐 1배든 어쨌든 네. 인버스 같이 포지션을 모아가면은 좀 좋은 자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이거 어차피 유저들이 그 매수자들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두 가지로 다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한 500에서 $600 그 사이에서 이제
점점 이제 맞춰보자. 나는 고점 우선은 단기 고점 510 그 단기 고점 한 $500 봅니다. 단기 고점 $600? 단기 고점. 뭐 네, 이거 뭐 한없이 건가요? 532 네, 정도? 532. 네, 네. 저는 뭐 490에서 $500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532. 고점. 근데 $600까지는 열어두는. 네, 뭐 저는 열어두는 거 없어요. 네, 그렇게 막 제가 좀 이렇게 이쪽에서 유명해진 이유가 네. 애매하게 얘기하는 근데 비트코인도 1,500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800 이렇게 할 때 2천만 원 안 가면 업계 뜬다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 정도에서는 무조건 인버스 모은다. 아, 저는 그런 이전으로 가고요. 네. 열어두는 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열어두고 거기서부터 이제 숏을 계속 모아라. 너 모으는 기간이 너무 길잖아. 20%면 그렇게 되면 죽어.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네. 뭐 저의 의견 참조하시고, 이거 본 사람은 좀 참조해봐요. 지금 네. 나는 그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욕을 하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네. 어쨌든 지금 가격은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하게 봐야지 무조건 장밋빛 전망만 해서는 위험하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네, 저도 같은 의견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좀 이제 레버리지 높아요. $600까지 열어는 놓지만 같은 의견이다라고 같은 의견이요. 신디 씨는 얘기하는 걸로 정리하는 걸로 테슬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2월 25일이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